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권오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복사 평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13분입니다. 조금 늦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고 텐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봐주세요. 내일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네요. 어제 고3들 모의고사 풀었는데 조금 쉽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저한테 좀 물어보고 저를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고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기억 바로 보자. A 플러스 D와 B 플러스 C의 차는 F와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3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요. 복사평형 상태에 있으면 우주에서나 대기에서나 지표에서나 일단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무조건 모든 권역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각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오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A 플러스 D입니다. 나가는 게 B, C, F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걸 이항시켜주면 F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제가 A의 의미, D의 의미, B, C, F의 의미는 지금 따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D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는 굉장히 단골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D, 지표의 재복사가 증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화석연료를 사용량이 늘었다든가 또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진다든가 이거랑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랑 다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표에서 나가는 복사에너지가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대기랑 구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붙잡힙니다. 근데 온실기체도 많아지면 그 양이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C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D의 양도 증가합니다. 일단 이거 두 개를 우선적으로 그냥 암기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A랑 그리고 이 F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냐? 바로는 못 물어봐요. 바로는 못 물어보고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들을 걸어주고 얘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아직 기출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물을 수는 있는데 일단 거기 관련된 건 제가 등교 수업 때 한번 개념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D급 봅시다. F가 일정할 때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면 대류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증가한다. F라는 값은 대류 전도와 증발량을 합친 값입니다. 근데 사막의 면적이 넓어진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는 나무가 없어. 원래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나무의 뿌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물들이 굉장히 많이 토양에 붙잡혀 있습니다. 뿌리에 이렇게. 근데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토양에 수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증발될 수 있는 물 자체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게 F인데 이 증발량이 감소하니까 대류 전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D급은 맞아요. 답은 기역 니은 D급 5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이 우주 대기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흡수 에너지랑 방출 에너지를 통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이러한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어떻게 되면 사막의 넓이가 넓어지면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떤 조건을 걸어주고
어떤 값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얘는 지금 대류 전도에 의한 방식이고 얘는 증발에 의한 방식. 얘들은 뭐 복사 에너지에 대한 방식인데 그 복사 에너지가 만약에 또 가시광선 영역대 뭐 적외선 영역대인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태양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대라고 했죠. 태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태양은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많이 냅니다. 가시광선은 짧은 파장이거든요. 그리고 적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이제 긴 파장이 나오는 거니까 온도가 낮은 지구나 우리 인간 같은 몸에서 적외선 파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에너지 전달 방식을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몇 개 풀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빙하 면적의 감소는 A를 증가시킨다. A는 태양 복사 들어와서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이네요. 빙하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요. 반사율이 높은 물질이에요. 빙하가. 근데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는 말은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A를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 틀렸어요. 성층권의 오존의 감소는 B를 증가시킨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이렇게 흡수됩니다. 흡수될 때 자외선은 어디에 흡수되냐면 성층권의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나 온실기체, 대기의 온실기체에 대해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구름에도 흡수됩니다. H2O. 그래서 성층권의 오존이 감소되면, 성층권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애들인데 성층권의 오존이 감소하면 이 흡수되는 양 당연히 감소되겠죠. 가시광선은 대기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디귿 화석연료의 사용량의 증가는 C를 증가시킨다. 아까 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이 값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이 지표에 재복사되는 양도 늘어나게 되고 화석연료의 증가 C를 증가시킨다. 디귿입니다. 답 2번. 조금 빨리 해서 최대한 많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북극 빙하의 면적 줄어드는 추세를 띠고 있네요. 빙하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은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많이 녹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빙하가 이제 녹게 되면 해수면은 뭐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대륙 위에 얹어져 있는 빙하가 녹아서 이제 해양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빙하 면적의 평균 감소율은 2000년 이전보다 이호가 크다. 2000년 이전에는 한 20년 동안 요만큼이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한 15년 동안 이만큼 더 많이 감소했어. 이전보다 이호가 크다. 기억 맞습니다. 북극 지방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지표의 반사. 1990년보다 2010년이 작았다. 2010년에는 빙하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반사율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2010년이 더 작았다. 맞는 말이겠네요. B와 C에 해당하는 값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온실기체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양이 많아집니다. 붙잡히는 양이 많아져서 C가 많아지니까 B도 연달아서 많아져요. BC의 값은 증가하는 추세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기억, 지구의 반사율은 30%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는데 대기에서 25가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네요. 그리고 지표에서 5가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네요. 총 합이 30이 지구에서 반사됩니다. 지금 물은 거는 지구의 반사율이야. 대기의 반사율도 아니고 지표의 반사율도 아니고 지구, 대기랑 지표를 둘 다 합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들어오는 양이 100인데 그 중에 반사가 30 된다. 100% 해주면 30%. 기억 맞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를 통해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물의 상태 변화,
29단위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지표에서 지금 방출되는 에너지가 3개가 있어요. 대류전도, 잡열,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 물의 상태 변화는 뭐 액체가 기체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답이 21단위가 돼야 됩니다. 대기가 없다면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는 104단위보다 작을 거다. 지금 대기가 없다면 지표 복사 에너지 이거의 값을 물었죠. 지금 지표 복사 에너지는 104의 양이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대기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100의 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100의 양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100이 되겠죠. 104에서 100. 104 단위보다 적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 디귿. 느낌 조금 오시나요? 5번 보겠습니다. A는 복사로 열을 방출한다. 아니에요. 복사로 방출하는 건 얘입니다. 얘는 방금 전에 봤듯이 대류 전도랑 증발량을 다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복사로 열을 방출한다는 거 틀렸어. 여기가 복사로 방출하죠. 적외선 영역대로. 지구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은 158이다. 지구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 대기가 우주로 지금 66을 방출하고 지표로 88을 방출하네요. 다른 곳에서 방출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2개 더해주면 154가 되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지표에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이 많다. 흡수되는 게 지금 2개가 있네요. 지표에. 그런데 적외선 영역이 많습니다.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지표가 흡수되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도 나오고요. 가시광선도 나오고요. 적외선도 나옵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서 가시광선이 가장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온데 45가 들어온대. 얘들은 대기에서 방출되는 66, 88 얘들은 온도가 낮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대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다 적외선이야. 66, 88 그러면 일단 양 자체도 많고 얘는 양도 적은데 그 중에 가시광선이면 45보다 훨씬 더 적겠지.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이 많다는 건 너무나 지당한 말. 답은 3번입니다. 6번 지표와 대기에서 반사되는 양은 30이다.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나오네요. 대기에 흡수되는 거 25, 지표에 흡수되는 거 45. 그러면 남은 양은 30이겠네요. 1번 맞고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아닙니다. 잘 읽어줘야 돼. 어절별로 끊어줘서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에너지의 총량이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다른 겁니다.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근데 여기서는 똑같네.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다를 겁니다. 지표에서. 이것 또한 제가 등교 수업 때 조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개념 설명하면서. 지표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이거 다 복사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복사입니다. 133이다. 맞습니다. 지표는 태양보다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태양으로 흡수하는 거 45,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거 88,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죠. 맞아요. 대기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룬다. 이거는 위에 숫자 안 봐도 맞습니다. 이거가 대전제야. 흡수하는 양, 에너지 양, 방출하는 에너지 양 같다는 거. 5번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 대기가 지표로 이 양이네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해줘야 되겠네요.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얼마죠? 25랑 129를 합친 값이야. 그러면 154에서 방출하는 값은 지표로 방출 요거 2개 우주로 방출했으니까 88 플러스 x. 그러면 x는 66이 되겠네요.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적다. 아닙니다. 더 많아요. 88, 66.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A 값은 66. 우주의 권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가 방출하는 게 100, 그럼 흡수하는 것도 100이 돼야 되니까 5, 25, 4.
그럼 34죠? 34 더하기 A를 해서 100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66 맞습니다. 그리고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표 입장에서 흡수 에너지, 방출 에너지 같다고 보겠습니다. 흡수되는 게 45에서 88을 더하면 133입니다. 그게 방출되는 게 8 더하기 대류 전도, 물의 증발, 그리고 방출되는 게 B도 있고 이 4를 빠뜨리면 안 돼. B도 있고 4도 있습니다. 그러면 29에 4니까 B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형태로 방출된다? 아닙니다. 가시광선. 지구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파장이 긴 적외선. 장파 복사라고도 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지표 복사량이 증가할 거다. 지표 복사량. 이 양 증가하게 돼요. 들어오는 대기에 의한 지표 재복사도 증가하게 되고 이 값도 증가합니다. 디귿. 그래서 답 3번입니다. 4번. 지표 방출 A는 주로 가시광선, 방금 전에 했죠? 적외선입니다.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총량은 154. 흡수하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물었는데 이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이랑 같아요. 66, 88. 다른 곳에 방출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면 154 맞습니다. A분의 B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흡수되는 비율이 100분의 25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숫자를 명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맞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가 여기 흡수되고 일부가 대기의 창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숫자를 한번 구해보면 흡수 에너지, 방출 에너지 같다고 두시면 됩니다. 똑같이. 흡수되는 거 45, 88. 방출되는 거 전도 8, 수문열 21 플러스 A. 그러면 A가 133에서 29를 빼면 104가 됩니다. 그러니까 104가 나오는데 4만 요렇게 가는 거야. 100이겠지. 104분의 100이니까 당연히 작다? 틀렸네요. 틀렸네요. 답은 니은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열수지를 나타낸 거다. A는 주로 대기의 창력령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A가 어딨죠? 여기 있죠?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돼. 방금 전에 봤듯이 104가 나오면 100이 흡수되고 4가 이렇게 빠져나가. 아주 일부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대기의 창력령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거 개념 다음 시간에 등교 수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B는 증가한다. B, 흡수되는 거 증가합니다. C는 100보다 작다. 이 값은 구해야 되겠네요. 흡수되는 게 45, 88이니까 133. 그럼 방출되는 C도 133이겠네요. C는 100보다 작다. 틀렸어요. 3번. 10번. 기억은 63이다. 기억이 어딨죠? 기억이? 흡수되는 거 45 더하기 기억을 하면 흡수되는 양이죠. 방출되는 양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133. 그러면 기억은 얼마야? 88이 되네요. 63이다. 틀렸고 A에는 잡열이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표 복사 에너지랑 대류 전도 증발 다 합친 값이 여기 있어요. 다른 거는 나가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값입니다. 니은 맞습니다. B는 적외선 복사로 얘도 적외선, 얘도 적외선입니다.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디귿 맞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하면 C는 감소한다. 아닙니다. 증가합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죠. 왜 안 올라가지? 오케이.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A는 증가한다. 지금 A의 값을 한번 볼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반사 30대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 양은 70이야. 근데 만약에 대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지금 들어왔다가 그대로 100이 나가줘야 돼. 그러면 A는 증가한다. 증가하겠네요? 기억? 맞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B는 증가한다. 이 값 증가합니다. 이 값도 증가해. 니은 A, B, C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것은 C이다. 딱 봐도 B입니다. B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수치를 다 외웠어요. 이게 문제집마다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경향은 다 비슷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대략적인 크기를 아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냥 구해볼게요. 일단 C는 45에서 C를 더한 게 133이 돼야 되니까 88이 되겠네요. 그리고 A는 70이란 걸 구했고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 볼까요? 25 더하기 B는 70 더하기 88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158에서 25를 빼면 B는 133이 되네요. 그러니까 B가 제일 커. 그 다음에 C, A겠네. 가장 큰 것은 C라고 한 거 틀렸어. B가 가장 커. 답 3번입니다. 25번. A는 B보다 크다. 흡수되는 게 45 더하기 C, 방출되는 게 29 더하기 B입니다. B라는 것은 C에서 16을 더한 거다. 여기서 더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수치들을 정확하게 대략 기억하고 있다면 이 값이 엄청 더 크다는 걸 알 거야. A는 B보다 크다는 말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기에서 여기서 방출되어서 일로 가는 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대기의 창을 통해서. 그래서 대기에서 방출되는 이 양이 거의 70을 차지할 거야. 60 몇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양과 버금가게 이 양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방출되는 양은 25보다는 걸 크다는 걸 알아야 돼. 아까 위에서만 보더라도 이거는 한 100 얼마입니다. 100 정도 돼 이게. 요 값을 뺀 거니까.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선지였네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로 구할 수는 없어.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게 자료가 숫자가 하나만 더 주어졌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는 풀 수가 없었다. 숫자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 B와 C는 증가합니다. 대기가 없을 경우 밤과 낮의 온도차는 현재보다 클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해줘도 될 것 같아요. 대기가 없으면 에너지가 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근데 대기가 있어주면 왔다가 붙잡혔다가 또 어느 정도 따뜻하게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서 없으면 이거 낮밤의 차이도 심해집니다. 니은 디귿. 좋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A보다 B가 크다. 기억. 지금 볼까요? 대기에 흡수되는 양입니다. A는. 지금 대기에 흡수되는 게 얘 흡수됐죠? 얘 흡수됐죠? 흡수됐죠? 흡수됐습니다. 흡수됐다고 다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A 더하기 8 더하기 21 더하기 12가 방출되는 게 어디로 방출되죠? 방출되는 양 66. 또 방출되는 거 있나요? 없네요. 여기서 요거는 지금 대기의 흡수와 방출의 값을 합해줘서 요걸로 해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에서 방출되는 양을 이미 여기서 다 포함시켜 버렸어. 그러면 29에 10이니까 41. A는 25입니다.
A는 25가 되고, 그리고 태양 복사 이제 100이 나오는데 반사되는 거 30, 흡수되는 거 25, 그러면 이제 통과하는 게 45가 되겠지. A보다 B가 크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 값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그냥 기억 바로 맞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 안 구하고. C는 마이너스 12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겠네. 근데 바로 보이는데 C라는 것은 지표 복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대기로 12 그리고 우주로 4가 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지표 복사로 나가는 양이니까 나가는 양은 지금 마이너스로 얘들이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네. 대기로 12가 나가고 우주로 4가 나가는 거니까 니은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지표면보다 대기가 크다. 조금만 지울게요.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 지표면보다 대기가 크다.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지표면에서는 16이 방출된다고 지금 구했었죠. 그리고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이렇게 66이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지표면보다 대기가 크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A의 값은 9이다. 100이 20, 49. 그러면 69에서 21을 더하면 91. A는 9가 되겠네요. 기억 맞습니다. 20 더하기 B는 C 플러스 D. 20 더하기 B는 흡수량을, 대기의 흡수량을 봐주면 되겠네요.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B입니다. 방출되는 게 D랑 C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B의 값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답 3번.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관계식을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 입장에서 흡수 에너지, 방출 에너지 같다고 적어보겠습니다. 흡수 에너지 일단 A 플러스 C, 방출 에너지 F 플러스 G. 그런데 얼추 이거랑 좀 꼴이 비슷하네요. 근데 C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 C라는 것을 E랑 D로 바꿔줘야 돼. 요거를 써주면 되겠네요. E는 C 플러스 D이다. 그래서 C는 E 마이너스 D 대입하면 이거를 식을 정리해주면 나올 것 같아요. 이항시켜주면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다.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거 맞아요. 대기의 창을 통해서. 화살표 이렇게 보이잖아요. D가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다. 만약에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저 말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틀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하는 단계니까 한번 적어보면 좋아요.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을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적어놨잖아요. 요거라고 적어놨잖아요. A 플러스 C, 이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었고, 그리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얘랑 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들은 다 적외선이야. 얘들은 다 적외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흡수될 때 얘들은 다 적외선입니까? 아닙니다. 태양복사,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다고 했죠? A는 흡수되는 거는 자외선이랑 적외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게 지표에서 방출되어서 대기에 흡수되는 건데 여기는 대류나 전도에 의한 방식도 있고 또 증발도 있고
또 적외선의 복사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전달 방식으로 섞여 있어. 방출되는 거는 딱 적외선인데, 그러면 방출되는 적외선 양이 더 많겠죠. 같은 게 아닙니다.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 에너지 양 같은 게 아니라 더 적습니다. 괜찮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하나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흡수한 우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B라는 것은 A 더하기 C 더하기 D입니다. 방출하는 거 흡수. 그리고 B라는 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봅시다. E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네요. E랑 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해야 되네요. 지금 이 식에서. 그러면 그 식을 한번 보면 E랑 I랑 될 수 있는 게 대기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에 흡수되는 거 E, 그리고 대류 전도 수문열 29 더하기 G는 방출되는 거 C 플러스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문자가 어떤 문자냐면 필요 없는 게 없구나.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죠. 이거를 두 개 한번 빼주겠습니다. C가 여기 없네요. 그럼 C를 우리 상쇄시켜 주려면 빼주면 돼요. 그러면 B에서 2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9G를 하면 그 값이 A 더하기 D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 줄까요? 얘처럼 B 플러스 I는 2 더하기 G 더하기 A 더하기 D 더하기 29가 되네요. 이게 29가 되니까 요 값을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 기억은 틀린 게 되네요. 29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I가 증가한다. 맞는 말이에요. 지표에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흡수량보다 많다. 지표에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얘들을 방출하는 겁니다. 100 얼마 정도 됐었는데 이제 대략적인 값 기억날 텐데, 흡수하는 거는 여기서 얼마 안 돼. 45밖에 안, 45보다 더 적어. 대부분 여기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출량은 흡수량보다 많다. 맞는 말입니다. 4번. 17번 보겠습니다.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거다. A는 B보다 작다. 대략 A 값은 100에서 30, 25, 그러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값은 4가 되겠네요. 태양 복사에너지 100인데 34, 66 더해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1로 왔으니까 두 개 합쳐준 값이 104가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지표에 흡수되는 양 45 더하기 B는 104 더하기 29랑 같아야 돼. 그러면 133이니까 B는 88이 되네요. 이 수치를 사실 저는 그냥 안 보고 그냥 풉니다. A 더하기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같다. A 더하기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같다. 잘 읽어주셔야 돼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지금 A 더하기 B는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입니다. 복사의 형태로도 흡수하는 에너지인데 이건 복사를 빼도 돼. 얘들은 다 복사하기 때문에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랑 같은 거는 맞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는 거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랑 같다고 했거든. 이 104랑 같냐? 45랑 88 더해서 104랑 같냐? 아니죠. 이거랑 다 합쳐줘야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더 큽니다. 얘는 틀렸어요.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 양 나누기 적외선 영역 에너지 양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조금만 지울게요.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기역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역에 해당하는 거를 좀 적어보면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적어. 그리고 가시광선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거의 없어. 그리고 이 양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더 크겠죠. 분자 작고 분모 크고, 분모 크고 분자 작고, 니은보다 작다. 틀렸어요. 답 1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문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지구의 반사열은 70%이다. 보자마자 틀렸습니다. 반사돼요. 그리고 또 지표에 반사되고 뭐 산란에 의해서도 또 되네요. 그래서 총 32 반사됩니다. 100 중에 30, 그러니까 30%입니다. 니은 지표면은 장파복사보다 단파복사를 더 많이 흡수한다. 틀렸습니다. 지표가 흡수되는 걸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흡수되네요. 장파복사에 의해서 흡수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적외선 영역대가 단파복사를 많이 흡수한다. 틀렸습니다. 대기에서 장파복사로 방출하는 총 에너지양, 여기가 대기죠. 그리고 장파복사에서 이쪽 편을 봐줘야 되죠. 여긴 단파복사고 이런 식으로 방출하네요. 64랑 103을 더해주면 167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9번 A에서 C 중 C값이 가장 크다. A에서 C 중 C값이 가장 크다. 봅시다. 지금 A, B, C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일단 C를 통해서 A까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값이 있기 때문에 C를 바로 알아볼까요?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더해서 마이너스 45가 돼야 된답니다. 여기 있는 값이 다 더해서, 그러니까 C에서 마이너스 10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1을 한 게 마이너스 45가 돼야 돼요. 그러면 29에 133. C는 88이 되겠네요. 88, 154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요. 하나는 88, 하나는 그러면 66이 되겠네요. A는 66, 그리고 두 개가 더해서 70이 돼야 되니까 B는 4가 됩니다. A, B, C 값 중에서 C 값이 가장 커요. 온실기체 증가는 C를 증가시킨다. C를 증가시키죠. 재복사를 증가시킵니다. 물의 상태 변화로 이동한 에너지의 양은 8이다. 대류와 전도는 상태 변화 아닙니다. 수문열이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21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복사평형. 오케이.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나가가보다 더 높다. 맞아요. 나 같은 경우에 대기가 있는 경우니까 에너지가 나갔다가 붙잡혀서 다시 쏴줘.
또 나갑니다. 또 잡아서 쏴줘. 얘는 들어왔다 바로 나가니까 추워요. 일교차도 그리고 크다고 말합니다. 대기가 없는 경우는 평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더 높다. 맞습니다.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에서 A는 100이다. A를 흡수량 45, 188, 그러면 133. 나가는 양은 29 더하기 나가는 양, 요만큼 대기로 가는 게 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주로 가는 게 44. 그러면 A 더하기 4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는 100 맞습니다. D는 나에서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 나에서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증가한다. 반사율 이게 증가한대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그래도 이 양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지금 우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랑 지구에서 방출하는 이거에 합쳐져서 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사율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값은 감소해야 되겠죠. 이거 두 개 합쳐서 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합쳐서 합이 일정한데 반사율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상대적으로 적어져야 돼. 증가한다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적외선 등을 상자 아래에 켠 것은 지표 복사를 나타낸 거다. 맞아요. 게다가 적외선 등이잖아요. 지표 복사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상자 안 적외선 흡수량은 나가 다보다 많다. 다는 이산화탄소를 이 상자 안에 넣은 거고 이산화탄소를 더 넣은 거야. 나는 상자 안에 적외선 흡수량은 나가 다보다 많다. 아니겠지. 온실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흡수되는데 그리고 기억은 15.1보다 더 커지겠지. 온실기체를 더 2배 넣어줬으니까 답 기억 디귿입니다. 기억 디귿 3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마지막 문제네요.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해봅시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양 시켜주고 싶어요. C 플러스 D 이렇게. 좋습니다. 볼까요? EHCD 100이라는 에너지는 A랑 B, E랑 H로 쓰입니다. A 더하기 B, E 더하기 H. 그리고 100,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0이 돼야 돼. 그러면 봅시다. 이 식이랑 100에 여기 이거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A 더하기 B 더하기 E 더하기 H A, B 날리고 그러면 이 식이 나오네요. 기억 맞습니다. C는 대부분 기울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다. C는 대기의 창을 통해서 우주로 나가는 양입니다. 지표 복사 에너지 중에서 아주 일부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기울이라고 말했는데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등교 수업 때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흡수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흡수도가 나와 있는데 대기형 흡수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니은 부분에서 특히 흡수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물론 있기는 한데 아주 좁은 파장대에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여기가 8에서 한 13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여기가 잘 흡수가 안 되어 버리고 탁 바로 나가는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기의 창입니다. 대규모 산불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다량의 기체는 지구의 복사 에너지
흡수도를 증가시킨다. 지구의 복사에너지 흡수도를 증가시킨다. 산불이 진행되면 온실기체,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배출돼요. 이산화탄소들이. 그러면 여기에 많아지게 되고 다량의 기체는 대구의 복사의 흡수도를 증가시키죠. 계속 똑같이 반복했던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